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을 좀 밝게 바꿔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네. 대표팀은 대표팀이고 해외 축구는 해외 또 축구니까. 해외 축구도 이제 프리시즌에 들어가서 경기들도 하고 있고 그건 또 그거대로 가야죠. 그리고 또 지금 그 올림픽에서는 네. 또 양궁 여자 단체 또 메달 땄고요. 올림픽 이제 10회 연속 금메달. 네. 대단하죠. 어제 사실 저기 좀 고비가 있긴 했어요. 예. 8강에서 진짜 쫄리가더라. 와, 대만 만났을 때도 좀 고비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승에서 중국을 꺾고. 네. 네. 사격도 대단했고. 그렇죠. 사격도 금메달이고. 자, 오늘도 또 이적 시장 쭉 다뤄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역시 양민혁 오피셜입니다. 그렇죠. 네. 토트넘 허스퍼 공식 홈페이지에 떴습니다. 양민혁 선수의 이제 오피셜이고 이제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양민혁 네. 선수. 양민혁, 토트넘에서 강원에서 이제 토트넘으로 이적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토트넘의 의지가 양민혁 선수도 굉장히 확고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원으로서도 아주 기분 좋게 양민혁 선수의 이제 해외 진출 소식을 또 다룰 수 있었는데 그 대표이사도 그렇지만 우리 구단주, 김진태 구단주까지 직접 이제 영상을 찍어서 다음 행선지는 토트넘이다 이렇게 좀 띄워주는 영상이 또 있었고. 자, 이제 계약 기간이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미리 이제 이야기가 약간 풀린 부분이 있지만 올 시즌까지는 K리그1 강원에서 뛸 예정입니다. 맞아요. 이제 토트넘으로 계약을 했지만 남은 반년 동안에 재임대를 통해서 강원에서 이제 남은 반년 또 뛸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뭐 전체적으로 김병지 대표이사 얘기를 들어보면 비단 토트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클럽들에서 관심을 가졌던 걸로 보이면 양민혁의 재능을 많은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이미 스카우트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양민혁 선수에게 문의했던 구단들도 있었다고 하고 우리가 아는 프리미어리그의 빅6 팀들 꽤 이제 관심이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졌는데 그럼에도 이제 양민혁 선수가 직접 토트넘 허스퍼를 선택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도 바로 마파를 하고 좋은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토트넘 선수 양민혁 선수가 되었습니다. 네. 겨울 합류인가요? 재임대가 아니고? 예. 그러면 이게 맞나 봐요. 2025년 1월에 이제 팀 합류를 했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어쨌든 강원이랑 그대로 계약을 좀 남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K리그를 다 마치고 갈 수 있는 거니까 뭐 토트넘이란 팀이 이전에 이영표 그리고 소니 한국 선수들이랑 이제 좋은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도 아마 적응하기가 굉장히 더 쉬울 거고 소니가 있는 동안에 가면 뭐 아주 좋죠. 아주 편안하게 녹아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능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뭐 그 최근에 득점하는 장면 이런 거 보면 약간 다 느낌이 뭐야 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번뜩번뜩하는 플레이들을 보여주죠. 이미 그 현지 쪽 기자들도 양민혁 선수 플레이를 전반기 동안의 영상들을 쭉 보고 많이 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리블 좋은 점, 좁은 공간에서 볼 간수 잘하는 점, 그리고 이제 이번 전북전이나 그 이전의 골 장면이 그렇듯 결정력이 꽤 좋은 점. 확실히 그 문전에서 골문을 타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선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현지에서도 약간 우려하는 시선은 아무래도 이 선수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피지컬적으로 아직은 조금 피지컬적으로 다른 유럽 선수들보다는 조금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우려하긴 하던데 그래도 이 양민혁 선수가 K리그1에서 뛸 때 무조건 피지컬이 약점이었던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맞아요. 유럽에서 뛸 때 이 피지컬적으로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토트넘 코치진은 충분히 그걸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이야기까지도 내부적으로 많이 다루긴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어린 나이의 선수가 이런 그 큰 리그의 큰 클럽에 가면 좋은 것이 아까 방금 이제 형철이 얘기해 준 것처럼 사실 대단히 좋은 스텝들과 함께 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뭐 천장이 여기 정도라고 평가됐던 선수가 천장을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까지 도달하는 기간을 굉장히 빠르게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큰 물에서 놀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양민혁 선수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그래서 양민혁 선수를 포함해서 아마 비슷한 연령대 토트넘의 어린 자원들에게도 아마 우리 팬분들의 관심이 앞으로 많이 모아질 것 같은데 비시즌 동안에 잘해주고 있는 우리 프리시즌에 잘해주고 있는 아치그레이, 아치그레이, 랭크셔, 이번에 또 어쨌든 프리시즌 동안에 계속 좋은 침투력을 통해서 득점을 좀 알려주는 선수고, 뭐 지금 왼쪽 풀백으로 뛰고 있는 돈니라든지, 또 어쩌면 양민혁 선수의 경쟁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좌우에서 모두 공존이 또 가능할 수 있는 지금 토트넘 최고 희망주로 불리는 마이키 무어 선수도 있고, 아마 이 자원들에 대한 관심도도 베리발도 물론 있죠, 베리발도 이 자원들에 대한 관심도도 아마 같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그 공교롭게도 또 이번 여름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토트넘이 또 팀 K리그와 경기를 하고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다시 한번 토트넘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민국 지금 최고 유망주라고 평가받는 선수가 토트넘에 합류를 했고 네. 여러 가지로 양민혁 선수에게는 1승1대의 기회다 이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전반전 팀 K리그로 뛰고 후반전 토트넘으로 뛰면 재밌겠다. 예. 물론 재밌긴 하겠지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는 하겠죠.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쨌든 그때 어쨌든 이 토트넘과 계약을 이미 마친 상황에서 팀 K리그 소속으로 양민혁 선수가 뛰는 거기 때문에 현지에서 보시는 토트넘 팬분들도 양민혁이 어떻게 뛸까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집중해서 경기를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양민혁 선수 오피셜 축하하고 우리도 양민혁의 플레이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망주가 김지주 선수 브랜트포드도 그렇듯이 그죠. 프리미어리그에 아주 우리의 어린 자원들이 지금 이렇게 다들 미래 자원으로 평가받고 지금 팀에 또 경쟁을 하게 될 거거든요. 예. 굉장히 또 기대가 크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토트넘 프리시즌 경기 형철이 좀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제 입중계했죠. 네, 맞아요. 그저께죠. 이제 우리 비셀고 배전을 이스타에서 입중계했었고, 그리고 어제 이제 입국 현장 중계했었고요. 근데 그 토트넘 경기와 어떤 포스터에게 어떤 느낌을 봤을 때 프리시즌은 저는 절대적으로 정규 시즌과 다르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기조는 쭉 이어질 것 같아요. 기조가 이어져요. 네. 그래서 굳이 따지면 긍정적인 어떤 느낌보다는 약간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수비가 여전히 토트넘 팬들이 좀 우려하더라고. 좀 불안해요. 계속 그 빌드업을 할 때 2-3 형태 빌드업이 그대로 고수되는 것도 좀 여전하고 비수만 여전히 타락박 좀 불안한 거 여전하고 그리고 이제 중앙으로 너무 선수들이 수비할 때 모여있다 보니까 측면 뒷공간을 내주는 거 압박에 아까 말했던 2-3 빌드업이 계속 고수가 되다 보니까 볼 도중에 뺏기면 이게 역삼각형의 느낌을 후방 빌드업 때 가져가는 시스템이라서 후방에 뒷공간이 굉장히 많이 열리거든요. 그죠? 전개하다가 도중에 뺏기면 그때 그 공간으로 역습을 내주는 문제점들 많이 좀 반복이 됐어요. 그게 이전 시즌에도 계속 그런 어떤 밸런스적인 문제점, 볼을 전개하다가 끊기는 문제점, 수비 시에 어떤 간격에 대한 문제점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그대로 이번 프리시즌에도 이어지는 모습이 커서 현재로서는 좀 우려스럽다. 물론 또 프리시즌이랑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규 시즌이랑 다르기 때문에 가봐야 되긴 합니다만 약간 우려되는 게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 로메로, 판더벤, 드라고신 이제 이후에 경기를 뛰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선수들의 수비력은 올라갈 수 있어도 구조가 여전해 보여서 그게 조금 우려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요케레스입니다. 자, 토트넘이 지금 이것도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여드릴게요. 빅토르 요케레스 영입을 위한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이 클럽은 리스본 스트라이커 영입에 관심을 표하고 있지만 아스날과 리버풀의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요케레스는 아스날이랑 링크가 제법 예전부터 있었던 선수긴 합니다. 일단 아스날은 칼라피오리가 지금 아예 투어하는 미국 쪽으로 갔다고 하니까 조만간 오피셜이 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케레스의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공격수가 필요한 팀들이 많이 좀 수요하고 있는데 근데 스포르팅 리스본이 1억 유로 미만으로는 팔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사실 가격 자체는 굉장히 좀 비싼 편에 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까지는 이적설은 무성했는데 막상 뭔가 본격화가 됐거나 영입이 됐거나 그런 영입이 가까워졌다거나 그런 어떤 소식들이 아직까지는 좀 들리지 않긴 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아스날이 이 선수 영입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아스날은 칼라피오리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미켈 메리노로 보여요. 이따 메리노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윙어 쪽으로 좀 생각을 하면 했지 요케레스를 이 금액을 주고 데려올 거라고 생각되지는 개인적으로는 않습니다. 일단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아스날은 이번 좀 신박하게 장사를 좀 잘하거든요. 역시 잉글랜드 선수들이 잘 팔려. 리스넬슨, 은케티아, 그 다음에 루 팔리면 이적 시장에서는 차곡차곡 잘 보내고 있는데 공격수를 데려온다 하더라도 요케레스를 데려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던데. 왜냐면 저는 이렇게 사실 딱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 뭔가 꽂히는 그 느낌이 딱 땡기는 느낌은 아니야 사실. 제가 보기에도 요케레스는 물론 아까 말했던 그 1억 유로는 어쨌든 협상을 하다 보면 좀 줄어들 공산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보다 조금 낮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좀 비싼 편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도 요케레스는 리버풀 어떤가요? 리버풀도 가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좀 내려오면은 괜찮아? 내려오면 공격수는 사실 누구든 좀 필요하긴 하죠. 근데 요케레스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채팅창 시청자분들 반응도 좀 궁금하긴 한데 대부분 가격 자체 때문에 사실 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있어. 이게 지금 그 토트넘 입장에서는 사실 공격수가 필요하긴 해요. 토트넘 공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링크가 나는 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 토트넘이 요케레스 말고 사실 아이반 토니 좀 링크 있었고 토니 영입도 지금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비싸다라는 얘기가 많아. 무릎 쪽에 대한 잠부상 우려도 예. 있고, 세레머니 값이면 인정한다고. 그리고 이제 가격. 포르투갈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었던 공격수들이 나와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요. 뭐 당장 생각나는 선수가 다윈 누네즈 있고.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리버풀은 꺼려지네요. 같은 프로필 아닙니까? 그치. 같은 포르투갈 물론 출신. 벤피카와 스포팅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막 되게 구미가 당기는 스타일은 아니다. 확실히 조금 염려하시는 목소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솔랑케를 사라.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활약이 있어서 반값으로 솔랑케를 사자라고 뭐 김상춘님이 말씀도 해주셨고. 네. 아니 뭐 솔랑케 그렇게 막 만약에 네. 뭐 예를 들어 뭐 굳이 따지면 있는 막 링크 났던 선수 중에 누굴 데려올래 그러면 차라리 올리 와킨스? 차라리. 와킨스 근데 완전 검증된. 차라리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합니다. 지난 시즌 정말 잘했으니까. 근데 나는 이 너무 비싸.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솔랑케도 사실 딱 봤을 때 약간 좀 근데 그렇게 안 끌리는데 요케레스도 마찬가지고 아이반 토니도 사실 뭐 도박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고 크고 쭉 보면요 워킨스는 사실 빌라가 팔 가능성이 매우 적죠. 공격수 매물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 이번 이적 시장이 진짜 다 그래요. 이거 딱 봤을 때 이 공격수 이거 영입의 가능성이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 영입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그치. 그 가격에 치고 봤을 때는 너무 애매하거나 그런 식의 선수들이 좀 많아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고 훌리안 알바레스는 지금 계속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링크가 좀 있기는 해요. 훌리안 알바레스는 그렇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뭐 이외에도 뭐 조너선 데이비드, 세를로트, 필크루크 이렇게 뭐 지금 계속 뭔가 링크가 좀 나고 있다고 하는데 공격수가 어쨌든 지금 이적 시장이 막 뭔가 확 꽂히는 매물이 딱히 없어요. 비교적 부족한 편이다. 그리고 괜찮은 선수들의 생각을 이제 하나하면 지금 와킨스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링크는 났었지만 팔리가 만무한 이삭 같은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 다른 팀에서 탐낼 만한 선수들은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움직일 수 있을 법한 선수는 보여준 것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뭐 훌리안 알바레스나 도우비크 이런 선수들은 딱 특정 팀과 뭔가 연결된 느낌이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뭐 토트넘이나 지금 아스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 두 팀하고는 링크가 진하지 않거든요. 그 선수들은 그렇게 봤을 때는 더 매물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지금 아스날 마샬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뭐야 이거? 오시맨이 지금 좀 애매해진 것 같아. 오히려 오시맨도 조금 약간 붕 뜬 느낌? 가격이 또 워낙에 세니까. 도비크는 그쵸 로마랑 지금 좀 많이 가까워졌고 원래 아틀레티코랑 가까워졌다가 갑자기 로마랑 틀어졌죠. 그쵸. 틀어서 로마로 갔죠. 간다고 하죠. 그리고 저는 조너선 데이비드는 예전부터 저런 종류의 포처가 안 되면 완전히 애매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요케레스도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적이 막 그렇게 될 것 같은 분위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그냥 링크 만나다가 그냥 식어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인 즉슨 아마 후보군에는 올라와 있지만 뭐 3순위, 2순위 뭐 이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공격수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이 이제 어떤 거죠? 다음이 르노르망이랑 메리노로 갈까요? 네, 르노르망이랑 메리노로. 일단 르노르망의 경우는 이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갔죠. 예. 공식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소시에다드로부터 르노르망을 데려왔다. 근데 이후에 이제 그 미켈 메리노도 아틀레티코가 관심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메리노 선수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미 소시에다드가 르노르망을 아틀레티코에게 팔았는데 그치. 여기 메리노까지 아틀레티코에 팔아버리면 그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또 같은 리그에 있는 팀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메리노는 아틀레티코로 보내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이제 체이스님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아스날 쪽에 대한 얘기가 지금 메리노가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 기사는 그렇게 좀 저는 적혀있더라고요. 이제 미켈 메리노 얘기했을 때 피터 형의 반응이 생각납니다. 처음에 미켈 메리노 얘기를 했더니만 뉴캐슬에서 실패했던 선수 그런데 아스날 링크하고 있습니까? 그럼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아니 뉴캐슬에 있을 때는 잘할 거라 기대했는데 향수병 얘기가 이슈도 좀 있었고 그래서 좀 생각보다 뉴캐슬에서는 인상을 많이 못 남겼고 근데 소시에다드로 가서는 진짜 그때랑은 더 많이 달라진 선수가 됐기 때문에 진짜 다른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와서 잘할 수 있다고 봐요. 이제 나이도 그때보다 더 찼으니까 그치. 다른 해외 환경이나 뭐 런던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적응할 능력이 더 그치. 생기지 않았을까. 뭐 개인사는 다 알 수 없는 거죠. 저는 미켈 메리노도 좋고 지금 사실 파비안 루이스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메리노가 좀 땡겨요. 메리노. 메리노가 볼 때마다 되게 매력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고 생각해. 파비안 루이스가 이번에 스페인에서 너무 잘했지만 되게 잘했죠. 소속팀에서는 사실 기복이 좀 있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메리노 선수는 소속팀에서도 대표팀에서도
웬만큼 이 선수가 뛰는 거 보면은 그 말씀드렸던 뉴캐슬 시절 빼고는 거의 다 꾸준하게 맞아요. 최근 팀들은 다 그렇게 꾸준하게 좀 활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비교적 좀 다양한 중앙 지역에서의 포지션 활용도도 높은 편이고 소시에다드에서 잘했고 저기 유로에서도 잘했고 그렇지. 그래서 그 두 팀에서의 활약상을 봤을 때는 파비안 루이스보다 더 꾸준한 편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더 대단하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고 저도 아스날 어울리는 거 같아요. 메리노 괜찮지 않나요? 네, 그니까. 덕현이가 미켈 메리노 되게 좋아해. 근데 수비맨디는 보니까 안 나갈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미켈 메리노는 아마 아주 긍정적인 링크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서는 아스날은 칼라피오리, 미켈 메리노, 그 다음에 포워드 라인으로. 그렇죠. 그게 최전방 공격수가 되든 윙어가 됐든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봤을 때 메리노 선수는 아스날 그리고 르노르망의 경우는 아틀레티코와 이제 거의 뭐 완전 거의 거피전 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은 영입 안 하나요? 아직까지는 진짜 소식이 없어요. 근데 리버풀은 이렇게 소식 없을 때 터뜨리지 않나요 보통? 최근에는 약간 그랬잖아. 아직도 그걸 네. 그래야 빡! 네. 물론 이러다가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바르셀로나가 미켈 메리노랑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바르셀로나는 지금 니코나 이런 쪽 선수랑 좀 더 링크가 진해요. 조금 그래서 아스날에 아직 메리노에게는 좀 더 관심이 더 이게 링크가 좀 진한 편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볼게 이제 방금 이게 미켈 메리노였죠. 네. 예. 르노르망은 그래서 이렇게 르노르망. 아틀레티코 합의 소식이 들려왔고 이게 난 잘 데려간다고 봐. 라리가에서 라리가로 이적이기 때문에 뭐 아틀레티코도 센터백 큰 문제 필요했고 없이 잘할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메리노에 대한 메리노. 이야기죠. 니코와 올모와 함께 있고 메리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여기서는 이제 바르셀로나 쪽이 좀 이제 윙어가 먼저다. 네, 메리노 쪽보다는 니코와 올모 쪽이 조금 더 가까울 것이다. 예. 라는 이야기를 일단 하고 있어요. 마테오 모레토의 지금 이야기였고. 지금 칼빈 필립스는 아예 좀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팀을. 칼빈 필립스의 경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칼빈 필립스는 지금 이적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예. 아마 맨시티 팬분들은 이거지 이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스카이 스포츠 쪽에서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토피스 분들은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에버튼 얘기도 있어요. 에버튼 팬분들은 제가 그 분위기를 쭉 봤거든요. 왜? 도대체 왜? 대체 왜? 네,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고 계시고 그 칼빈 필립스는 제가 보기에 얼마가 됐든 더 이적료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빨리 파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안 팔려서 임대만 전전시키고 막 주급보조 붙여주다가 결국 팔 때 못 팔고 계속 돈만 좀 지원해준다고 돈만 나가고 그러다 보면 되게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맨시티 입장에서도 그냥 어차피 나갈 선수 그냥 주급만 나가는 상황에 그냥 빨리 파는 게 낫다. 얼마가 됐든 오는 금액 그대로 아니 어디든 빨리 매각해라. 그 얘기를 지금 박승곤님 말씀처럼 저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결과적으로는 켈빈 필립스는 좀 이제 너무 안타깝지만 좀 망가진 느낌인 거죠. 네. 그 이번에 또 프리시즌 때 켈빈 필립스가 또 실수 하나 했거든요. 근데 그 지난 시즌 후반기 때 웨스트햄 가서도 똑같이 많이 말아먹었어. 엄청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제가 느끼는 그 켈빈 필립스의 단점은 생각보다 투박해요. 그게 이제 리즈에 있을 때는 좌우 전환 빡빡 뿌려주고 많이 안 보였는데 그렇게 수비도 그때는 괜찮았고 그러니 괜히 뭐 요쿠시 피를로라는 얘기가 있었겠어. 괜히 유로에서 사우스게이트가 라이스 필립스 조합을 왜 선호했겠어요. 잘했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이후에 이제 칼빈 필립스가 부상이 좀 많아지면서 햄스트링 쪽 특히 많이 막 다치고 근육 쪽 부상 많고 그랬는데 그 뒤에는 수비할 때 몸이 둔해져서 많이 태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내주고 패스에 있어서도 칼빈 필립스 선수가 그 투박한 문제 때문에 압박이 들어오면은 쩔쩔매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웨스트햄 임대로 실패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로 현재까지는 이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이제 필립스를 데려가는 팀은 그런 걸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보다 보면 가끔 이제 지도자들이 꽂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수한테 꽂혀가지고 내가 한번 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데려오지 말았으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아까 그 형철이 얘기한 대로 이적료는 저는 본전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망갈라 엔딩 되는 거예요. 망갈라가 맨시티 마찬가지로 잉여 자원이었고 빨리 팔아야 될 자원이었는데 그때 팔아야 될 때 못 팔고 가격 가지고 막 이렇게 맨시티 보드진도 뭔가 원하는 금액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계속 임대만 전전했거든요. 지금 에버튼 훌리건님이 오나나 앙고나가 중앙 자원이 필요하긴 한데 쟤는 진짜 안 왔으면 좋겠네요. 안 끌린다. 저렴한 임대면 괜찮아요. 그럼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임대는 아닌 거야. 그렇지. 그냥 무조건 웬만하면 처리할 때 빨리 처리하는 게 맨시티 입장에서. 그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죠. 야 근데 그 지금 잠깐 맨시티 얘기 나왔지만
맨시티는 너무 지금 아무런 이적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걱정이 좀 많죠. 이게 아무리 맨시티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했다고 하지만 스쿼드 문제가 그래도 있어요. 칼빈 필립스 얘기했던 그 로드리 백업 문제. 그리고 사실 저는 윙도 좀 포든 너무 잘하지만 그릴시 폼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윙도 분명 더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문 풀백을 언제 데려올 겁니까? 워커 폼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칸셀로 어차피 또 보낼 거잖아요. 전문 풀백이 없어요, 맨시티가. 지금 풀백 문제도 저는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보여달라는 보강이 없어서 걱정이 많이 되죠, 사실. 사비오는 물론 있지만. 뭐 사비오는 샀지만 사비오 오는 거는 뭐 사실 좀 확정적이었고 펩이 나가는 선수 없으면 여기 없을 거라고 그랬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도 한두 포지션에는 보강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냥 가려고 하는 것 같고 뭐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경쟁이 점점 빡세지잖아요, 프리미어리그도.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 팬분들도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지 않을까. 특히 로드리한테 계속 매 경기 다 띄워주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로드리 선수도 엄연히 유로까지 뛰었는데 과연 다음 시즌도 백업 없이 모든 경기를 뛸 수 있을까? 사실 그거는 좀 의문이긴 쉽지 합니다.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 그거 볼까요? 네. 린델레프. 지금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린델레프가 무버지 무리뉴 감독의 페네르바체와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딱 처음 들었을 때 든 생각은 야 정말 무버지 린델레프 너무 좋아한다 라는 생각이 딱 첫 번째로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맨유가 이러면 린델레프를 팔면서 센터백을 추가로 데려올 수 있는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감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 지금 덜리트는 또 레알 마드리드랑 링크가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여러분 페네르바체 얘기는 가장 재밌는 컨텐츠는 여러분 그 알파고 컨텐츠입니다. 네, 저희 그 해놓은 거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페네르바체가 왜 튀르키예에서 그 열광적인 성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알파고 아저씨 얘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무리뉴 감독 아래에서 이 린델레프 선수가 2시즌을 같이 뛰었는데 정확히는 1시즌 반이죠. 1시즌 반이지. 도중에 경질이 됐기 때문에 45경기를 뛰었고 아무래도 이제 가면 갈수록 린델레프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첫 시즌부터 한계를 좀 드러냈기 때문에 매 경기를 다 주전으로 쓰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린델레프 선수는 그런 사제지간에 연이 있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페네르바체에서 린델레프 선수를 좀 데려온다고 하니까 맨유로서는 무조건 파는 게 낫다. 린델레프 선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공중볼 처리라든지 좀 뭔가 몸을 턴할 때 느린 둔함이라든지 뒷공간 내주는 문제점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린델레프 선수는 팔 수 있을 때 파는 게 낫고 더리우트는 지금 얘기가 너무 비싸서 안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맨유 팬들이랑 맨유 팬들 아닌 분들이랑의 차이가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린델레프가 백업만 놓고 봤을 땐 나쁘진 않다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맨유 팬들은 대부분 좀 팔길 바라시죠? 저는 팔길 바라는 네, 팬은 아니지만 약간 한계가 보여요. 린델레프 나오면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백업으로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 린델 백업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닉네임 포르자 밀란. 맨유 팬들은 좀 원치 않는 것 같아. 너무 그 수비할 때 물러서는 수비가 너무 보여서 라인도 강제로 내려가지고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진짜. 팔아야 된다 쪽이 주급도 많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네. 그러면 이게 맨유 팬들의 대부분의 여론인 거죠. 그렇죠. 요로도 부상, 근데 린델레프도 나가고 이러면 진짜 센터백 자리 좀 백업이 더 절실히 필요할 것 같다는 백업 내지는 경쟁자, 주전급 경쟁자가 한 명 분명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 맨유 20년 팬입니다. 린델레프 팔고 키비오를 데려와입니다. 저 사람 아스날 팬입니다. 키비오를. 네. 네.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센터백. 바꿔줘야 되죠. 뭐 이거는 만약에 가격이 적당하게 오고 이러저러 한다 그러면 페네르바체 쪽으로 가는 게 맨유도 이득이고.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는 저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뉴스를 쭉 봤는데 카세미르는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는 남을 것 같아요. 카세미르 잘 써야 됩니다. 맞습니다. 카세미르가 이제 예전 카세미르가 아니야. 팬분들은 카세미르도 팔길 바라셨어요. 일단 지금 정황상 좀 남는 것 같고 에릭센은 만약에 팔린다고 해도 사실 에릭센 선수가 나이가 워낙 많고 한데 뭐 아무리 팔아도 사실 이적 수익이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에릭센 선수는 거치가 어떻게 되든 팀의 어떤 이적 자금에 뭐 크게 보탬이 되진 않을 것이다. 맥토미니가 지금 이때 남을 시에는 어쨌든 스쿼드 자리를 카세미로와 함께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더 보강이 없을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맥토미니가 나간다?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강할 것 같다. 라는 게 지금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에서의 이슈를 자주 다루는 기자분들이 이야기하신 내용이더라고요. 맥토미니의 거치에 따라서 또 그 수비형 미드필더의 영입 가능성도 뭐 생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신데 맥토미니가 좀 나가기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은 또 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맥토미니 토트넘은 덧선이나 걸러야 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 맨유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많이 필요하죠. 안토니는 아직 별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토니는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 지금 맨유 팬들이 맨유 전체적인 스쿼드의 밸런스를 굉장히 안 맞는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그거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는 스쿼드는 한 번의 이적 시장에 사실 못 바꿔. 이거 한 3번 이렇게 해서 계속 바꿔 나가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럴 때 막 머릿수 채운다고 또 애매한 자원 데려오잖아요. 악순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럼 또 재고로 애매하게 남고. 그래서 글레이저 때 악성 재고가 좀 많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욱 좀 좋은 자원을 데려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일단은 좀 하고 싶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요르겐센. 네. 첼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게 뭐 유력한 건 아닙니다만 키에사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들이랑 조금 링크가 있어요. 그 얘기가 이제 키에사가 에이전트가 지금 런던에 와 있다는 뉴스가 있어서 뭐 그것 때문에 아마 토트넘이랑 뭐 첼시랑 링크나고 그런 것 같아. 그런 얘기가 좀 들린 것 같고 그 이제 요르겐센의 경우는 이제 비아레알의 골키퍼인데 반응을 한번 쭉 봤어요. 그리고 세간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근데 대체적인 평가는 요르겐센 골키퍼가 많이 불안하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물론 첼시는 로베르토 산체스가 경기를 뛰는 모습 자체가 되게 팬분들 입장에서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너무 불안하다. 도대체 뭘 기대하냐 산체스한테. 안 된다. 무조건 골키퍼 바꿔야 한다. 라고 이제 지금 첼시는 많이 좀 느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요르겐센 평가를 보니까 이거 약간 그 기복이 있다. 전반기 때 지난 시즌 아리가 전반기 때는 위치 선정도 좀 아쉽고 볼 처리도 불안하고 그래서 실수가 좀 많이 나왔다가 후반기 때는 또 되게 잘 막네. 선방 능력 좋고 반사신경 빠르고 그러니까 좀 오락가락. 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한 시즌 동안에도 그런 기복이 좀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킥이나 전체적인 발밑, 빌드업 연결, 뭐 패스 킥 이런 거는 다들 조금 우려를 많이 표했다. 지금 요르겐센 얘기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다 지금 키에사 거 찌랐습니다. 키에사는 뭐 그냥 지나가는 링크라고 보면 되고. 근데 요르겐센 쪽은 어쨌든 좀 더 본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르겐센 얘기 먼저 하는 건데. 근데 이 전체적으로 첼시 팬들이 여전히 좀 이 골키퍼에 대해서도 비아레알에서의 활약이 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키에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가 뭐 런던에 있다 막 이런 뉴스가 좀 있어요. 뉴스가 있습니다. 저희도 확인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서 지금 첼시 얘기 있고 토트넘 얘기 있는데 사실 이 선수도 좀 걱정되는 부분은 첫 번째 주급이 너무 비싸요. 그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점. 주급이 너무 비싸다는 점. 그리고 그 몇몇 기사에서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에이전트가 비용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 그 에이전트 피가 있잖아요. 네. 뭐 이거 협상 도와줬으니 나한테 얼마 달라. 근데 그 주급도 사실 좀 낮지 않은 편인데 에이전트 수수료도 너무 세서 데려오는 팀들이 키에사 선수 데려올 때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선수는 좀 안타깝게도 큰 부상을 한번 당했던 선수. 그 이후에 사실 폼이 좀 많이 이전 같지 않죠. 그래서 그 큰 부상 여파가 어쨌든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뭐 이런 그 전 부상 이후로 좀 약간 기량이 예전만 못하다. 좀 채팅창에 나오고 있던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키에사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데려오려는 뉴스에 해당되는 팀들의 팬들이 썩 그렇게 좋은 반응을 내지는 않은 편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볼 게 도우비크. 지로나에서 좋은 시즌을 보낸 도우비크인데 로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으로 굉장히 뭐 기울어서는 끝난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도우비크가 갑자기 지금 로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기사를 쭉 보니까 아틀레티코가 4년을 제안했고 로마는 5년을 제안했는데 의외로 제안은 오히려 아틀레티코가 좀 더 좋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몇몇 기사에선 그렇게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 자체는 아틀레티코도 부족할 거 없이 굉장히 제안을 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로마 쪽이랑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아틀레티코가 기사에 따르면 도우비크 선수가 지금 진정으로 팀에 오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좀 진실되지 않다. 본인이 합류하고 싶은 어떤 그런. 너가 그렇다면 우리도 영입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글쎄요. 어쩌다 이렇게 좀 이렇게 틀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왜 아틀레티코도 도우비크가 진심으로 우리 팀에 오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느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궁금해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마 뭐 본인이 로마에서 조금 더 경쟁력이나 혹은 뭐 가능성을 봤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러면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좀 애매하게 생각을 할 테니까 근데 그럼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빨리 다른 공격수에 대한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에이전트가 뭘 더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아마 협상 과정에서
지금 뭐 아틀레틱 에이전트 커미션으로 60억 얘기해서 파토난 겁니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 그 협상 과정에서 어떤 게 문제였는지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겠죠. 좀 더 나오겠죠.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에이전트 언급이 조금 더 많지 않나.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틀레티코가 그래서 지금 플랜 B로 데려올 수 있다는 얘기가 도는 공격수가 요케레스. 아까 뭐 조나단 데이비드, 세르로트, 필크루크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고 훌리아는 일단 펠릭스를 팔고 펠릭스도 지금 계속 다른 팀들 링크가 나오고 있죠. 빌라 얘기도 잠깐 돌아보고 있으니까 다른 선수들이 판매되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의 플랜 B 이렇게 좀 공격수 링크가 좀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마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이따 이제 히든풋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 그리고 토요일이었나 일요일이었나? 그 토트넘 바이언 경기, 팀피에리그 토트넘 경기 다 있습니다. 팀피에리그 대 토트넘 경기에서는 게스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 이마트가 월목이에요 이번 주는. 네. 예, 공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히든풋볼에서 환자지랑 또 주원이 형이랑 또 오늘 기자회견 얘기도 하고 그럴 거니까 그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